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거리, 그 끝자락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유미는 우산을 들고 서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아빠. 왜 지금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비바람에 섞여 금세 흩어졌다. 유미의 손에는 아버지의 장례식 초대장이 쥐어져 있었다. 아니, 초대장이 아니었다. 그건 친구 은지의 아버지, 유은의 아버지의 장례식 통지서였다. 은지가 아침에 전화로 울면서 말했다. 유미야, 아빠가 갑자기 도와줄 수 있어? 나 혼자 못해. 유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제 이 순간 그 아파트 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유미는 은지의 절친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웃고 울던 사이, 서울의 번잡한 삶 속에서 서로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 은지의 아버지는 유미에게도 아저씨로 불리던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다. 공장에서 평생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전형적인 한국 중산층 가장. 그런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유미는 은지의 집으로 달려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집에 도착한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문을 열어준 건 은지가 아니었다. 낯선 여자였다. 아니, 낯설지 않았다. 유미의 눈에 익은 그러나 익힌 듯한 얼굴. 누구세요? 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여자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차분한 눈빛으로 유미를 바라보았다. 저는 유은이에요. 은지의 언니, 유은. 그 이름이 유미의 가슴에 스쳤다. 은지가 언니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집을 나간 탓에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유은은 30대 초반, 단아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서 있었다. 비에 젖은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은지가 아직 안 왔어요. 장례식 준비로 정신없어서. 들어오세요. 집 안은 어수선했다.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희미한 불빛 아래서 유미를 응시했다. 한국식 장례식장의 축소판처럼 상주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었지만 이미 향과 과일이 차려져 있었다. 유미는 신발을 벗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은지를 도우러 왔는데 하지만 유은의 시선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 눈빛은 깊고 슬픔으로 물든 호수 같았다. 유미는 문득 어렸을 적 은지가 보여준 가족 사진을 떠올렸다. 그 사진 속 작은 소녀, 유은이 지금 이 여자와 닮아 있었다. 유은은 유미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비 맞고 오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피로가 느껴졌다. 유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은지한테 들었어요. 아저씨. 갑작스럽게 이 말끝을 흐리자 유은의 손이 멈췄다. 찻잔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예상치 못했어요. 아빠는 항상 건강하다고. 공장에서 야근도 하시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유미는 본능적으로 유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가늘었다. 유은 씨, 힘드시겠어요. 은지도. 나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내가 도울게요. 뭐든.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은지가 헐레벌떡 들어왔다. 눈이 붉게 부은 채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언니. 유미야. 은지는 유은에게 달려들어 안겼다. 세 자매처럼 보이는 그 광경에 유미의 가슴이 아렸다. 은지는 유미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유미야. 너 없었으면 나 미쳐버렸을 거야. 장례식 준비는 그날부터 시작됐다. 유미는 은지와 유은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를 들으며 가족의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됐다. 유은은 10년 전 집을 나와 서울의 다른 구석에서 홀로 살았다. 아버지와의 다툼 때문이었다. 아빠는 내가 여자랑 사귄다는 걸 알았어요. 용납 못 하시더라고요. 유은의 고백은 밤늦게
세 사람이 앉아 차를 마시며 나왔다. 은지는 울먹였다. 언니, 왜 이제야 왔어? 아빠가 후회하셨어. 유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유은의 과거, 그 사랑의 상처.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삶의 무게. 유미 자신도 은밀한 감정을 숨겨온 몸이었다.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선배의 그림자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유미는 그 감정을 묻어두고 장례식 일을 도왔다. 상주 복장을 빌려 입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나르는 일, 서울의 겨울비가 계속 내리는 그 주간, 유미는 유은과 가까워졌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밥상을 차리고 밤에 영정 앞에서 속내를 털어놓는 시간. 유은의 미소는 점점 부드러워졌다. 유미 씨,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어요. 장례식 첫째 날, 조문객이 몰려들었다. 이웃들, 공장 동료들, 먼 친척들. 한국식 장례의 엄숙함 속에서 유미는 유은의 옆에 서서 인사했다. 고인의 딸입니다. 유은이 말할 때마다 유미의 손이 스쳤다. 그 접촉은 우연이었지만 전율을 일으켰다. 은지는 피곤해 지쳐 방으로 물러났고 유미와 유은은 홀로 남았다. 유미 씨,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은지랑 절 처음 본 사람인데 유은의 물음에 유미는 웃었다. 은지가 가족 같아서요. 그리고 유은 씨도 이제 가족처럼 느껴져요. 그 말에 유은의 눈이 커졌다. 비가 그친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 유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은지의 부탁으로 남아 유은과 함께 영정을 지켰다. 조용한 새벽, 유은이 속삭였다. 아빠가 좋아하실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서. 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유은의 슬픔이, 그녀의 강인함이 유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유미는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직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도우미로 머물렀다. 그러나 운명은 이미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집안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상주들이 물러가고 영정이 치워진 거실은 어제의 혼잡함이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유미는 은지와 유은을 도와 청소를 시작했다. 빗자루를 쥔 유은의 손이 떨리는 걸 보며 유미는 조용히 다가갔다. 쉬어요. 유은 씨, 제가 할게요. 유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움직여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아빠 생각만 나서.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져 있었다. 한국의 장례 문화는 슬픔을 공유하는 동시에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을 가졌다. 하지만 유은에게는 그게 더 아팠다. 10년 만에 돌아온 집, 아버지의 빈자리. 은지는 피곤한 몸으로 소파에 누워 있었다. 유미야, 고마워. 언니도. 이제 어떻게 살아? 그녀의 물음에 유은은 미소 지었다. 은지야, 걱정 마, 나 괜찮아. 하지만 유미는 알았다. 유은의 눈가에 맺힌 그늘을. 그날 오후, 은지가 잠든 사이 유미와 유은은 발코니로 나왔다. 서울의 아파트 숲이 펼쳐진 풍경, 저 멀리 한강의 물결이 반짝였다. 유미 씨, 당신은 어때요? 연인 있어요. 유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미는 당황했다. 아, 저요? 없어요. 일만 해요. 유미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28살 여자였다. 서울의 빠른 삶 속에서 로맨스는 사치였다. 유은은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소중하니까. 그 말은 가벼웠지만 유미의 가슴을 울렸다. 유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10년 전 그녀는 대학에서 만난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 여자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지만 유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집안 망신이라며 문을 걸어 잠갔다. 유은은 짐을 싸고 나왔다. 그 후로 여러 번 헤어지고 만났어요.
한국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숨쉬기 힘들죠. 유미는 듣다 보니 눈물이 고였다. 그녀 자신도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았다. 고등학교 때 여자 선배를 좋아했던 기억. 그 감정을 병으로 치부하며 묻어버린 날들. 유은 씨, 당신 강해요. 돌아와서. 은지를 지켜준 거. 유미의 말에 유은은 손을 뻗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스쳤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다. 가을 잎사귀가 발코니를 스치며 부드러운 속삭임을 남겼다. 유미는 그 접촉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간 유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슬픈 미소, 차가운 손. 다음 날 은지가 전화했다. 유미야, 언니가 혼자 있으니까 불안해. 너 좀 더 도와줄래? 아빠 유품 정리. 유미는 흔쾌히 갔다. 그게 시작이었다. 유품 정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아버지의 옷장 속에 쌓인 공장 작업복, 오래된 편지 뭉치. 유은은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아빠가 나한테 쓴 거예요. 편지에는 후회와 사랑이 적혀 있었다. 유은아, 미안하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돌아와라. 유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유미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아저씨가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 포옹은 길었다. 유은의 머리카락 냄새, 샴푸의 은은한 향기가 유미를 사로잡았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지만 때론 그 무게가 너무 컸다. 유미는 유은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다. 나도 이런 슬픔을 안아줄 수 있을까?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한강으로 갔다. 장례 후, 마음을 달래기 위한 산책. 서울의 한강공원은 가을이면 더 아름다웠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피크닉하는 가족들. 은지가 앞서가며 웃었다. 언니, 유미야. 저기 벤치에 앉자. 유미와 유은은 나란히 걸었다. 유미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이 집에 못 왔을 거예요. 유은의 말에 유미는 얼굴이 붉어졌다. 저야말로. 유은 씨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 대화는 가벼웠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다. 벤치에 앉아 세 사람은 김밥을 나눠 먹었다. 한국의 일상적인 음식, 하지만 그 순간은 특별했다. 은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 유미와 유은은 홀로 남았다. 강바람이 불어 유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유미 씨, 당신 눈빛 따뜻해요. 유은이 속삭였다. 유미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유은 씨도 아름다워요. 그 말은 무심코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유은의 눈에 스친 감정은 진심이었다. 손이 다시 스쳤고 이번엔 놓지 않았다. 손가락이 얽혔다. 짧은 순간, 하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다. 은지가 돌아올 때 둘은 황급히 손을 뗐다. 하지만 그 접촉은 이미 씨앗을 심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가 말했다. 언니랑 유미가 잘 맞네.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놓여. 유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 동정, 우정. 아니, 더 깊었다. 밤에 유미는 일기를 썼다. 유은 씨를 보면 가슴이 아파. 하지만 그 아픔이 달콤해.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가족의 기대. 유미는 그 무게를 알았다. 하지만 유은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시간이 흘렀다. 장례 후 한 달,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유미의 일상은 변했다. 회사에서 퇴근 후 은지의 집으로 가는 게 습관이 됐다. 유은은 장례 후에도 서울에 머물렀다. 원래는 지방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은지의 부탁과 아버지의 유산 정리로 남아 있었다. 유미야, 언니랑 같이 살면 어떨까? 집이 넓으니까. 은지의 제안에 유미는 망설였다. 하지만 유은의 시선이 그녀를 설득했다. 좋아요.
같이 지내요. 그렇게 유미는 은지의 집에 들어왔다. 새 여자의 동거 생활이 시작됐다. 아침은 항상 따뜻했다. 유은이 미역국을 끓이고 유미가 밥을 짓고 은지가 졸린 눈으로 내려왔다. 한국 가정의 아침상, 그 평범함이 세 사람을 묶었다. 언니, 국 맛있어. 은지가 칭찬하자 유은은 웃었다. 아빠 레시피야. 유미는 그 광경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감정이 고조됐다. 은지가 잠든 후 유미와 유은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유은의 과거 사랑 이야기, 유미의 숨겨진 감정. 나도 여자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포기했죠. 유미의 고백에 유은은 놀라지 않았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국에서 숨기기 힘들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어느 날 유은이 유미의 손을 잡았다. 유미 씨, 당신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요. 그 손은 따뜻했다. 유미는 심장이 터질 듯 했다. 키스 직전의 순간 문득 은지의 방문이 열렸다. 언니, 물 좀. 은지가 나와서 멈칫했다. 어색한 침묵. 유미는 황급히 손을 뗐다. 하지만 은지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다. 그날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생겼다. 은지는 유미와 유은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너희 무슨 일 있어? 유미는 부정했다. 아니야, 그냥 이야기 중이었어. 그러나 감정은 멈추지 않았다. 주말, 세 사람은 남산타워로 갔다. 서울의 랜드마크,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는 길. 유은과 유미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았다. 은지가 앞에 앉아 사진을 찍느라 바빴다. 와, 예뻐. 유은이 속삭였다. 당신이 있어서. 유미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불빛의 바다. 유은이 유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 순간 영원했으면. 은지가 돌아보지 않는 사이 유미는 유은의 뺨에 가볍게 입 맞췄다. 첫 키스. 부드럽고 떨림 가득한.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은지가 이상함을 느꼈다. 유미야, 요즘 언니랑 왜 그렇게 붙어 있어? 직설적인 질문에 유미는 당황했다. 그냥 친해진 거야. 은지는 웃었지만 눈빛이 차가웠다. 친해지다니. 언니는 레즈비언이잖아. 너도. 유미는 침묵했다. 그날 밤 은지는 유은과 대화를 나눴다. 언니, 유미한테 손대지 마. 우리 친구야. 유은은 놀랐다. 은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은지는 울었다.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 가족 깨지지 마. 유미는 그 대화를 엿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 내가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유미는 집을 나왔다. 미안, 은지야. 나 회사 일 바빠서. 하지만 유은은 따라 나왔다. 유미 씨, 기다려요. 비가 내리는 거리. 유은이 우산을 씌워주었다. 은지가 이해 못해.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고백. 유미의 눈물이 비에 섞였다. 나도. 유은 씨. 그날 둘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의 커피숍, 따뜻한 라떼 한 잔. 우리 어떻게 해요? 유미의 물음에 유은은 말했다. 천천히. 은지를 설득해요. 하지만 은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며칠 후 은지가 유미를 불렀다. 유미야, 우리 이야기하자. 카페에서 은지는 차갑게 말했다. 언니랑 사귀지 마. 아빠가 싫어하실 거야. 유미는 충격받았다. 은지야, 그건 내 의견이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잖아. 너까지 잃기 싫어. 그 말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유미는 눈물을 참고 나왔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 그녀는 울었다. 친구의 아버지를 돕다. 이런 사랑을 찾을 줄이야. 유은에게 전화했다.
유은 씨, 은지가. 반대해 류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았어요. 내가 설득할게요.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유은과 은지의 다툼, 밤새 이어지는 울음소리. 유미는 멀리서 지켜봤다. 한국 사회의 가족 중심주의, 동성애에 대한 편견. 그 무기가 세 사람을 짓눌렀다. 겨울이 깊어졌다.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지만 유미의 마음은 차가웠다. 은지의 반대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결속을 해치는 죄악으로 여겨졌다. 유은은 은지와의 대화 후 유미에게 말했다. 은지가 아빠의 죽음을 탓해. 나 때문에 집이 깨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유미는 이해하려 애썼다. 은지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상처받았고 언니의 다름을 용납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 유미와 유은은 몰래 만났다. 회사 근처 카페, 주말 산책로. 유미 씨, 미안해요. 은지 때문에 유은의 사과에 유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그 말에 유은은 유미를 안았다. 공원 벤치, 눈이 살짝 내리는 밤, 둘의 입술이 다시 맞닿았다. 이번 키스는 깊고 절박했다. 한국의 겨울 공기, 차가운 바람 속에서 피어나는 온기. 사랑해요. 유은의 속삭임이 유미의 가슴을 녹였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은지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가족 상담을 받자.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은지가 유미의 핸드폰을 봤다. 유은과의 메시지. 오늘 밤 만나요. 사랑의 은지는 충격에 빠졌다. 너 진짜야? 폭발적인 다툼이 시작됐다. 은지의 집에서 세 사람이 마주쳤다. 언니. 어떻게 유미한테 그런 짓을? 은지의 외침에 유은은 차분히 말했다. 은지야, 그건 짓이 아니야. 사랑이야. 유미는 중간에 서서 떨었다. 은지야,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사랑해. 은지는 울며 소리쳤다. 아빠가 알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너희 때문에. 그 말은 칼날 같았다. 유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지야, 그건 우연이야. 하지만 은지는 듣지 않았다. 집에서 나가. 둘 다. 유미는 가방을 챙겨 나왔다. 눈물이 흐르는 거리, 유은이 따라 나왔다. 유미 씨, 같이 가요. 내 집으로. 유은의 작은 원룸, 서울의 변두리. 그곳에서 둘은 처음으로 밤을 보냈다. 안고, 속삭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우린 강해질 수 있어요. 유미의 말에 유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은지의 연락이 왔다. 미안해. 나 무서웠어. 화해의 시작.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세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은지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이해하려 해. 하지만 천천히 유미와 유은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은지의 시선이 그 손에 머물렀다. 좋아, 인정할게.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 숨겨. 그 조건은 아팠지만 받아들였다. 한국의 사회적 압력, 동성 커플의 현실. 시간이 지나 관계는 깊어졌다. 유미와 유은은 함께 명동을 걸었다. 거리의 번화함, 스트리트 푸드. 저기 떡볶이 먹어요. 유은의 웃음소리가 유미를 행복하게 했다. 하지만 은지의 반대는 여전했다. 어느 날 은지가 남자친구를 소개했다. 유미야, 이 사람 만나봐. 좋은 사람이야. 설정된 만남, 블라인드 데이트. 유미는 거절했지만 은지는 밀어붙였다. 너희 정상적으로 살아야 해. 그 말은 배신이었다. 유미는 유은에게 털어놨다. 은지가 우리를 인정 안 해. 유은은 결심했다. 은지한테 편지 써요. 편지에는 유은의 삶, 사랑의 진심이 적혔다. 은지야, 나를 용서해.
유미는 내 인생이야. 은지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 침묵은 더 큰 갈등을 예고했다. 유미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상사가 여자 혼자 사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며 동성애를 비웃는 농담. 유미는 참았지만 집에 와서 유은에게 안겼다. 힘들어. 유은의 품이 안식처였다. 봄이 왔다. 벚꽃 시즌. 세 사람은 다시 한강으로 갔다. 은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미안해, 언니. 유미야, 화해의 포옹.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유은과 유미의 사랑은 피어났지만 뿌리는 여전히 약했다. 여름이 다가오며 갈등이 고조됐다. 은지의 남자친구, 민준이 집에 왔다. 안녕하세요. 유은 누님. 이민준은 밝은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에 유미와 유은을 향한 호기심이 스쳤다. 둘 사이 좋으시네요. 은지는 웃으며 넘겼지만 유미는 불편했다. 저녁 식사. 한국식 BBQ. 고기 굽는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민준이 물었다. 누님들, 연애는요? 유은은 미소 지었다. 비밀이. 하지만 은지의 표정이 굳었다. 식사 후 은지가 유미를 끌어당겼다. 민준이한테 이상하게 보일라. 조심해. 그 말은 유미를 아프게 했다. 은지야, 우리는 숨길 게 없어. 다툼이 시작됐다. 숨겨야지. 가족 얼굴에 먹칠이지. 은지의 외침에 유미는 반박했다. 가족. 너만의 가족이야. 문이 쾅 닫혔다. 유은이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날 밤 유미는 유은의 원룸으로 갔다. 더 이상 못해. 은지가 유은은 유미를 안았다. 포기하지 마. 사랑이잖아.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미래에 대한 꿈, 한국을 떠날까 하는 상상. 하지만 배신은 더 컸다. 은지가 민준에게 유미와 유은의 관계를 털어놨다. 그런데 내 친구랑 언니가 레즈비언 커플이야. 민준은 놀랐지만 괜찮아. 시대가 변했어. 라고 했다. 그러나 은지는 후회했다. 소문이 퍼졌다. 공통 지인들 사이에서. 유미의 회사 동료가 물었다. 유미 씨, 그 소문. 진짜. 유미는 부정했지만 상사의 시선이 변했다. 집중해. 사생활은 조심해. 직장 내 압박, 사회의 편견. 유은도 고통받았다. 지방에서 온 친척이 전화했다. 유은아, 내가 또 그런 짓. 유은은 울었다. 엄마, 그건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침묵이 더 아팠다. 세 사람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은지가 사과했다. 미안. 민준한테 말한 거 실수야. 하지만 피해는 이미 됐다. 유미는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라고 소리쳤다. 은지는 울며 나갔다. 유미와 유은은 홀로 남아 결심했다. 함께 떠나요. 제주도로 이 휴가, 치유의 시간. 제주도의 바다, 푸른 물결. 둘은 해변을 걸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요. 유은의 말에 유미는 키스했다. 파도 소리 속 자유로운 사랑. 하지만 은지의 문자, 돌아와. 민준이랑 헤어졌어. 나 잘못했어. 귀환. 서울로 돌아온 둘, 은지를 마주했다. 은지야, 우리 용서해.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심해. 가을, 재회. 하지만 갈등은 남아있었다. 민준의 소문으로 유미의 승진이 무산됐다. 이미지 문제야. 상사의 말에 유미는 사표를 냈다. 더 이상 못 참아. 유은은 위로했다. 나랑 같이 해. 카페 열어요. 꿈의 시작. 하지만 은지의 질투가 싹 텄다. 너희만의 세상. 나 빼고. 겨울이 다시 왔다. 눈 내리는 서울. 유미와 유은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냈다. 카페 오픈. 작은 공간에 한국 전통 차와 커피. 유미 카페라는 이름.
은지도 도왔다. 언니, 유미야. 성공하자 화해의 상징. 하지만 최종 갈등이 터졌다.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유은아, 이게 뭐야? 여자랑 대면 눈물의 대화. 엄마, 사랑이에요. 아빠도 용서하셨어? 왜 편지를 보여주며. 어머니는 울었다. 미안해. 내 삶을 몰랐어. 은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다. 나 위기적이었어. 사과, 진심 어린. 세 사람은 포옹했다. 가족의 재결합. 유미와 유은의 결혼식, 비공식적이지만 소중한. 한강공원, 벚꽃 아래. 영원히 함께 키스, 은지의 축복. 한국 사회의 변화 속 작은 기적.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사랑은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를 가져왔다. 유미는 일기에 썼다. 친구의 아버지를 돕다. 사랑을 찾았어. 예상치 못한 선물.